자, 인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인성격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인성격에는 편인이 있고 그다음에 정인이 있죠. 정인, 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는데, 자, 그러면 인성이 뭐냐 다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목을 예로 들면 목을 생해주는 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일간이라고 하면 목을 생해주는 건 뭐죠? 수생목이죠. 수생목이니까 목의 입장에 있어서 수에 해당되는 게 인성이다. 다만 자, 여기도 있겠지만 정의는 뭐죠? 음과 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 목이 예컨대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은 양이잖아요. 그러면 수는 뭐죠? 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 이게 음목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뭐다? 수생목, 이게 정인인 거죠. 그 다음에 편인은 같은 음양이에요. 그러면은 간목이 양의 목이죠. 그러면 이 임수가 양의 수죠. 그래서 수생목이니까 이렇게 임수와 갑의 관계는 편인, 그 다음에 간목과 계수의 관계는 정인,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성을 보면 인수격은 편인격과 정인격을 합하여서 부른다. 즉 인수에는 뭐가 있다? 정인, 편인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합하여서 말하는 것은 인수격은 뭐다? 길격으로 보죠. 사길격 중에 하나죠. 길격이므로 더욱 발전하고 지속되어서 길격은 어떻게 된다? 생조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조해줘야 된다. 자, 흉씨는 뭐다? 흉격은 누르고 기운을 빼는 게 맞고, 이 좋은 길격은 생해주는 거, 기운을 보태다주고 생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일간으로 보고, 자, 수생목이니까 이게 인성이 됐어요. 인성, 수가 인성이고, 그러면, 자, 이 인성은 누가 생해주죠? 관생인이죠. 관이면 관생인이죠. 관은 뭐죠? 나를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죠? 우리가 오행으로 하면 금생수죠. 자, 관은 뭐죠? 일간 나를 그걸 하는 거예요. 관에는 또 뭐가 있다?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다고 그랬죠. 정관은 음양이 다른 거, 양과 그 다음 편관은 양과 양, 음과 영.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관은 원래 이 인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금목으로 나를 압박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존재인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를 극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만약에 관이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면 관의 기운을 수로서 설계시켜서 그 순화시킨 기운으로 나를 생해주게끔 하면은 내가 강해지면서 나를 압박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나를 생해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정관이 인성을 생해준다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인과 편인. 자,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인은 나를 생해주긴 한데 음양이 다른 거.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되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거. 그렇죠? 자, 여기에는 편인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도식이란 말이 나왔고 효신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도식과 효신은 다 같은 말인데 이 도자는 뭐죠? 엎어버릴 도자로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근데 식신은 뭐라고 그랬죠? 길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재주를 뽐내는 거니까 내 재주를 뽐내서 뭔가 재물을 만들어주는 게 식신이라고 했죠. 이 식신을 극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했어요. 자,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기운을 빼서 식신으로 생하고 인성은 또 나를 생해주죠. 그런데 둘이 만나면 극을 해요. 싸워요. 그래서 인성이 와서 특히 편인이 와서 식신은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 식신을 밥그릇을 엎어버린 것을 뭐라 한다? 도식이라고 그러고 효신도 마찬가지로 올빼미효자 써서 자식이 부모를 극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효신 또는 도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도식은 엎을도자, 식자. 그래서 식신을 파괴하는 것을 도식, 효식이라고 한다. 또는 여기서 이제 탐담살 말이 좀 어렵죠? 자, 탐담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탐자가 삼킬 탐이래요. 그 다음에 담자가 씹을 탐.
삼키고 씹어버리는 살. 그래서 밥그릇을 극하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식, 효식, 탐담살 이거는 보다 편인에 관계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성을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하되 편인을 도식과 효신으로 보아 흉신이다. 그래서 편인은 안 좋고 정인은 좋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든 편이든 뭐예요? 나에게 기운을 생겨주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구별 짓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식신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신은 내 기운을 부드럽게 빼가는 거고 상관은 나에게 거칠게 내 기운을 빼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은 좋은 거고 상관은 관을 상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식신이나 상관은 무슨 역할을 해요? 식신생재를 하죠. 재를 생해줘요. 재를. 그 다음에 상관도 재를 생해줘요. 그런 면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재성에 생해줘야 되는 운이라면 상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인, 편인 이렇게 무조건 너는 좋고 너는 나빠. 식신상관에서도 식신 너는 좋고 상관 너는 나빠.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주에 있어서 경우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게 해석하고 어떤 것은 나쁘게 해석한다. 그것은 순수하게 무엇과 관련됐다? 작용과 관련됐죠. 작용. 순수하게 이 작용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성은 뭘 생하죠? 일간을 생조한다. 그래서 일간에게 힘이 있다.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죠.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나를 키우니까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일간이 유력하면, 자, 일간이 힘이 너무 넘쳐요. 일간이 너무 이렇게 힘이 넘치면 관성이나 재성, 식신이나 상관을 감당할 능력 또는 능력 또는 능동적 해결 능력이 있게 된다. 자, 일간이 강해요. 강한 일간이다. 그럼 일간이 뭐죠? 자, 내가 재주를 뽐내는 건 뭐예요? 식신상관이라고 했어요. 식신상관. 그래서 뭐다? 재물을 생할 수 있다. 재물을 만든다.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일간이 무조건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식신상관 때도 내가 일간이 강해야 내 기운을 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기운이 없는데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내 기운을 빼간다 그러면 나는 죽겠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관이죠. 관이나 또 안 좋은 작용하는 게 뭐죠? 살. 이 두 개가 나를 극을 해요. 그런데 내가 튼튼해요. 그러면 이 관이나 살이 나를 극하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어요. 그 온갖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내가 약하면 그냥 내가 이 관이나 살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관해나 살의 극을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은 아주 흉폭하다고 그랬죠. 관은 그나마 좀 절제되어 있고 그런 거로 그랬죠. 그래서 살을 극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식신이라고 그랬죠. 식신이라든가 상관에 의해서 그걸 받는다고 그랬죠. 식신이나 칠살 또는 편관이 이 명칭은 뭐라고 그랬죠? 편관은 제어가 되었을 때 편관이라고 하고 편관이 제어되지 않고 통제가 안 될 때 이거는 살해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그걸 해서 순화시켜주면 뭘로 간다? 관으로 간다 그랬어요. 관처럼 순화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간이 강하면 내 기운을 설계시키는 식신상관도 좋고 나를 극하는 관이나 칠살도 견뎌낼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누구를 다스려요? 재성을 다스리죠. 그렇죠? 힘 있는 남자가 힘 있는 부인을 잘 통제를 하죠. 이 재물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지 내 재물이 되지. 이거를 내가 컨트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이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거죠. 어쨌든 일간이 강해야 식신상관도 의미가 있고 관살도 의미가 있고 이 재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를 극하거나 내가 뭔가를 극하는 경우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성은 뭐냐면 그냥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데 인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힘을 주체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힘이 넘치면 폭발하니까 그 힘을 밖으로 설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일간이 꼭 강할 필요가 없어요. 일간이 나에게 어차피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좀 약한 듯 해도 인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간이 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관이나 평관, 식신상관, 재성, 정제, 편제였지만 인성은 꼭 일간이 반드시 강해야 된다라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에게 힘을 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부족한 듯 해도 인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의 경우는 반드시 내가 힘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성은 관성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관은 뭐죠? 관이 뭘 생하죠? 인성을 생하죠. 인성은 누굴 생하죠? 나를 생하고요. 나는 누굴 생하죠? 식신을 생하죠. 식신을 뭘 생하죠? 재성은 뭘 생하죠? 관을 생해요. 관을. 이게 이제 재성이 있죠, 얘가. 그래서 자, 관의 기운을 빼가지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관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인성은 관을 보호한다. 옛날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이라고 그랬죠. 삶의 기반인 관을 파극하는 상관.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어떻게 했어요? 식극관으로서 관을 누르는 게 뭐 있어요? 식신이었어요. 식신 또는 상관. 이게 이에서 내가 월급 받고 사는 관을 극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거를 물리쳐준 게 뭐예요? 임극식이었잖아. 임극식. 그러니까 관이 넘쳐서 기운을 설계시켜서 나를 생겨주는 것도 좋은 역할이지만 본격적으로는 이 인성이 이 옆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어서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와서 관을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말이죠. 왜? 임극상으로 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해주기 때문에 관을 지켜주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나의 직장이고 나의 명예고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이거를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극을 하는 것을 인성이 임극식으로 이 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삶의 기반인 관을 파극하는 상관을 인성이 극제하여 임극식, 상관이 관을 극제하는 것을 막았다. 이 경우 인성을 상신, 상신이라고 하고 희신, 길신이라고 한다. 자, 인성은 누구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젖을 먹여주는 거다. 인성은 부모에 해당한다. 부모를 구분하는 경우 모가 인성이고 모를 극제하는 건 뭐예요? 재성이니까 아버지는 재성이 편재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앞에서 육친에서 설명을 드렸죠.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나를 젖을 먹여주는 건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여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성이 어머니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극을 하죠. 인성을 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재극인이었죠. 재극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건 왜 편지냐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자,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정인이에요. 음양이 다르죠? 근데 이 정인을 극하는 것보다 재성인데 음양이 달라야 되죠,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인성 자체를 모두 부모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인성은 도장이다. 도장. 자, 우리가 앞에서 관생이라 했죠. 관에 의해서 뭔가 허가받은 증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 이게 인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수란 말도 앞에 썼죠. 인수는 뭐냐면 도장끈이에요. 도장끈. 도장 자체가 아니라 도장끈.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또는 도장끈이다. 어쨌든 뭔가 이 날인을 해서 여기다 찜 같은 데다 날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약을 받는, 확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죠. 자, 일간이 힘이 있으려면 관이 있어야 하는데 관은 나를 극하지만 인성이 있으면 관생인으로 관이 인성을 생해주고 그 인성은 나를 생조해줘, 인생하죠. 내가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규격이다. 관이 어떻게 된다? 인성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 말이죠. 관인상생. 관인상생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관인상생은 규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인성은 문서예요. 문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증. 뭐죠? 증. 그래서 무슨 증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자격증,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해주는 인허가증,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 졸업하면 졸업증명서 주죠. 그런 모든 어떤 걸 나타내는 거를 어떤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문서예요. 그런 건 전부보다 인성이다. 그래서 도장은 문서에 찍는데 문서가 직책이라든가 관인이 찍혀 있으면 힘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성이 파극이 되면 문서상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까지도 간다. 자, 이 문서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권리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송사로 연결 수 있다. 그죠? 송사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죠? 자, 인성이 길한 경우는 증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다? 시험에 합격. 그럼 합격증을 받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래서 가끔 인성운이 들어오면 이제 계약서 쓸 일도 있고 문서가 들어오는 운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계약서를 쓰거나 상장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죠. 또 인성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공부를 의미해요. 공부. 그 다음에 공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학문, 문학, 예술, 편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목화통명이 되는 경우는 자, 목은 뭐죠? 이 필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구. 화는 뭐예요? 불처럼 타오르는 거니까 필기구 막 깔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창작력에 갑자기 막 천재성을 발휘해서 뭔가 열심히 그 창작 활동을 해서 뭔가 문학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학이라든가 예술과 관련성이 강하다. 목화통명은 뭔가 이 잠재적인 잠재적인 능력이 화처럼 폭발돼서 밖으로 표출된 거. 그래서 뭔가 이거를 활동성 또는 문학작품의 창작성 이런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성은 자 육친으로 말하면 자 인성은 육친으로 말하면 뭐에 해당되고요. 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조하는 거죠. 나를 키워주고 낳고 키워주는 거예요. 생조. 그쵸? 생하고 도와주는 거. 또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보시면 되고 또는 뭐가 되면 이게 증이라고 할 수 있죠. 증. 그래서 무슨 합격증. 그렇죠? 문서도 되고요. 자, 문서 이런 모든 것 하다 보니까 관공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서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문을 의미해 문. 그러니까 문은 이제 우리가 학문을 의미하면 되죠. 학문. 그래서 공부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인성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에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인성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것을 자기가 밖으로 표현하면서 강의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식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아는 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건 식상이고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생조하는 거잖아.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있는 거는 공부 같은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이 반드시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인성이 있고 식신이 있어야 강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자기가 아는 것을, 식신이 발달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거고 인성만 있고 식신이 없다. 그러면은 아는 것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밖으로 표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은 뭐다? 습득력이라고 보시면 습득력. 내가 나를 생해주는 것을 나에게 생해주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